안녕하세요.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1.12%, 그 다음에 코스피는 0.9%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제가 코스닥, 코스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코스피는 갭이 뜰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 놨다.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 0.21% 상승을 해서 고가를 1.12%, 이게 3150포인트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뭐 기존부터 3140, 3150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어떻게 보면 현재 다시 이 박스 안에 들어온 그림이죠. 이 박스 안에 들어온 그림이다. 그럼 내일 하루 더 눌림은 발생할 확률은 있다. 대신 그 눌림이 이 3050포인트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탈을 하더라도 300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해줄 확률은 높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큰 추세는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다? 이 박스권의 흐름에 더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월이 끝나고 3월 초까지는 이 횡보하는 구간이 또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3067포인트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다. 내일이죠. 이 자리가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 차례 이 3050포인트 또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가 상승의 모양을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코스닥도 조금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시가가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0.5% 상승을 하긴 했으나 코스피가 밀리니까 결국에는 같이 밀린 모습이에요. 얘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여기 이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한 차례 더 눌렸고, 그 눌림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955포인트에서는 1차적인 지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밑꼬리가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도 수요일부터는 내일 오후나 수요일부터는 그래도 한 번은 올려다 놓고 눌러야 이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 일단 943포인트까지, 이게 4포인트까지는 열어두시고 이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이 문제인 거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지만 당연히 상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이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혹은 휴일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 끊임없이 이 매매가 된다라는 거는 참 이 주식쟁이들, 우리 같은 주식에 한번 빠져들고 나면 주말이 정말 싫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이 매매처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주식의 흐름 자체가 환율도 환율이고, 또 이 연기금, 또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계 매매, 그러니까 외국 쪽으로 매매 포지션을 좀 늘렸다라는 거죠. 한국 쪽보다. 한국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재미가 없고, 또 이 비트코인 자체에서 이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본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또 어디서는 이걸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뭐 얘기가 나오겠다. 뭐 페이코인이든 또
테슬라든 또 한창 테슬라가 인기인데 거기 있는 오너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 또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쉽다리 보면 이 코스피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흐름으로 보면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높다라는 거고, 왜 위에 매물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올라갔다 하면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한국 시장을 너무 놀이터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 매매에 대한 수익이 원활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현재 시장이요. 그러면 이제 2월달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조정은 나타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에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나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이 종목이 빠지고, 그리고 이 종목이 가면 이 종목 손절하고 이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주식시장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비트코인과 주식시장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견뎌보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업종 차트 종합지수는 그렇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티문 관련주로 어제 티문 관련주로 토요일 날이었죠. 이 단알은 11번가인데 오늘 그래도 상한가를 갔다가 한호가 정도 밀려서 마무리가 됐어요. 시간에 상한가를 갔고, 그로 인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따라 움직였던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 티문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SMCNC 같은 경우도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고, 얘보다는 얘가 차라리 흐름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티몬 관련주로 네오위즈 홀딩스가 움직였더라고요. 요게 티몬 관련 이슈를 받는 종목 같아요. 그에 반해서 네오위즈는 움직이지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홀딩스가 움직이면 얘도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네오위즈도 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 올라오면서 만들었던 매물을 오늘 한번 확인을 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죠. 종가상 24,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다. 27,000원, 28,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이 윗자리에 대한 매물은 한 번에 뚫고 갈 확률은 좀 드물 것 같아요. 한 번은 치고 눌렀다가 가던지 그럴 때까지 이 네오위즈 홀딩스가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이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하지만 이 거래량에서 차이가 엄연하게 나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어디서 형성될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42,000원에서 3,000원대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고, 이 자리 넘어서면 이 5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오늘 매매를 좀 했거든요. 이 종목이 좀 그런 분위기가 같길래 좀 매매를 해서 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그제 해서 뭐 누시드 상장, 뭐 그리고 오늘 대웅제약이 좀 움직였죠. 종근당이 먼저 좀 이 종근당 형제들이 좀 먼저 움직일 줄 알았더니 대웅제약이 이슈로 오늘 좀 갭이 떴고, 당연히 갭이 떴지만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갭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누르면서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옆으로 뭐 해야 돼? 횡보하는 추세를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자리를 찍냐 아니면 위에서 누르면서 만들어주냐의 관점으로 이젠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동일하죠. 이 대웅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크게 기존에 상승하고 반등의 폭이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웅보다 대웅제약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예전부터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크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 얘도 역시 지금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16만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 위에서 넘어서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와야,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아놓고 지지받는 그림이 나와야 한 번 더 이 20만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이고, 넵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을 만들었죠. 올라오지만 뭐한다?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이다. 그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밑에서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위에서 누르는 이평이 이제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요런 자리에서 옆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림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평을 밑으로 깔아야만이 위로 타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도 이 이소앱지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에서 상을 갔고요.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요 자리 11,100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 갭 자리를 매크로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오늘 시간으로 갭이 상한가 마감을 했으니까 내일 올라올 때 뭐 1차적인 거야. 12,300원이겠고요. 12,300원, 12,500원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13,000원 넘어서면 이 1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13,700원, 이 700원짜리죠? 요거를 간과하지 마셔라. 여기서 맞고 밀릴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아니지만 의미 없이 만들 이유도 없거든요. 왜? 여기서 한번 찍으면서 맞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갭으로 밀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한번 걸리적거릴 수 있다 라는 거 꼭 체크하셔라. 차트는 맥없이 만드는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그림인 거고, 그럼 바이넥스는 시간에서 어떻게 끝났나요? 얘는 5%에서 마감을 했네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내일 올라올 때 요 자리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 전에 이 34,500원 위로 먼저 올라타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수앱지수가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바이넥스도 움직이겠지만, 이수앱지수가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좀 이게 욕심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동방, 뭐 KCT 일단 다 상승을 했고요. KCT 이 동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어제 고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지만 거래량이 적으니까 맞고 밑꼬리를 다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됐든 이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내일이면 이 상단이 한 번 더 올랐다가 꺾일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밑으로는 얘는 이제 다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만원대, 만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종가상 가장 안전한 건 1,400원인데 그래도 혹시나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만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고, KTH 아유 잘못 쳤네요. KTH 같은 경우는 흐름이 별로 안 좋죠. 그쵸? 말씀드렸듯이 얘는 기존에도 그런 흐름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이 좀 더 강하게 이 대장이 강하게 움직여야만이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 13,500원에서 14,000원대를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2평을 못 넘어서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이 12,000원만 올라선다면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대신 이 1,800원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이 자리 이탈하면 다시 만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KCTC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의 폭은 마찬가지인 거고요. 6,95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위로는 8,1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연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뭐 얘도 어차피 동방을 따라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한솔 로지 스틱스 얘는 사실상 후발주로 움직였던 애기 때문에 경고 종목이 아니에요. 경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동방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장의 역할은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얘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얘는 경고 딱지가 아직은 안 달려있거든요. 그렇다면 얘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어요. 왜? 신용 미수가 다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로는. 그쵸? 그렇다면 얘는 위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른 애들 뭐 어찌됐든 같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밀리는 자리가 마지노선이 여기죠. 요 자리 3,3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한 번 더 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 자리에서 3,8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움직이긴 했죠. 움직이긴 했지만 이 상한가 윗자리는 못 올라탔어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좀 빠지는 그림인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내일 음봉이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이 양봉을 메꾸는 음봉이 나타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좀 적은 부분으로 좀 밀린다면 6,850원 부근에서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밀렸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얘는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센트럴 모텍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라고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누시드 상장 관련으로 이 흐름이 끝난 건 아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인 거고,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 삼성출판사도 오늘 움직였죠. 움직이긴 했는데 힘이 강하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급등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섰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런 저항을 막고 밀리는 그림이 좀 나왔고요. 분봉상에서 이 구름대 32,5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셔라. 이탈을 안 한다면 한 번 더 이 35,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거고, 이 위로 올라타야만이 그 다음에 대한 이 37,000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토박스는 그에 비해서 좀 약한 흐름인데 고점을 낮추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얘는 크게 시세를 못 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와야 된다. 눌려서 뭐 1300원을 이탈한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는 한번 확인하러 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올리면서 내리면서 갭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못해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 자리 위로 올라탄다면 1570원대까지는 못해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트론 EID 같은 경우는 당분간 거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트론도 말씀드렸죠. 여기 950원을 넘겨야 추세 전환, 그리고 이 자리부터 넘기는 좀 확인하셔라. 그쵸? 아침에 시가가 갭이 떴는데 이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저항대 부분인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가가 형성이 되니까 쳐맞고 밀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갭 뜨면서 거래가 아침에 좀 터졌던 부분이고,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내일은 이 자리가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다시 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 안으로. 그러면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깨고 내려앉을 거냐, 둘 중에 하나고, 시세 분출을 그래도 좀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눌렀다가 음봉에 출현을 했을 때 여기 780원 혹은 많이 밀리더라도 여기 733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얘는 더 밀리더라도 기존의 저점을 만들어준 자리는 있지만 요런 자리까지 밀린다면 다시 올라올 때 이 이상의 고점을 구경하기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못해도 지지가 나오고 나서 뭐 해야 돼? 얘도 횡보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EID는 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얘는 현재는 이렇게 크게 이 위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일 거다. 이트론이 상승하면 여기까지 한 번 더, 이트론이 하락하면 요 안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렇게 박스를 치고 여기를 중간값을 그어서 이트론이 상승하는 날은 이 위에서, 하락하는 날은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당분간은 이트론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들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고,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일단 39,500원 넘어서는지 보셔야 되고, 넘으면 다시 요 4만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된다고. 근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네요. 오늘 결국엔 종가상 39,5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놓고 끝나진 못했어요. 그렇다면 내일 한 번 더 눌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눌리는 확률의 자리에서 34,000원, 34,5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때는 어디? 여기 39,000원 요 자리 위로 올라타는지를 체크를 하셔라. 그래야 또 기대해본다. 아니면 뭐한다? 여기서 횡보하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누른다. 그때는 28,000원대까지 또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올려놨던 자리를 다시 눌렀어요. 결국에는 아직은 이 박스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종근당 바이오는 오늘 좀 상승을 해줬죠. 왜냐면 얘는 이 박스권에서 하단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위로 상단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에 반해서 종근당은 이 박스권 중간에 상단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단을 한 번 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 같이 움직일 종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젠을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시장의 지수가 좋지 않으면서, 사실 지수가 좋지 않으면서 호가창을 비워놓고 그만큼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절을 당한 부분 같아요. 시젠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비워놓고 엄청나게 누르더라고요. 엄청나게 누르는 흐름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의 흐름을 깨고 내려앉은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그런 자리가 여기 14만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또 5에서 7% 정도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빠르게 이 자리를 다시 양봉으로 감싸 놓든, 그러면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물을 타든 신규 매수 자리는 아예 요 자리에 내려앉든 아니면 요 자리로 다시 올라타든 둘 중에 하나다. 물 타든 신규 매수든 그 안까지는 지가 뭔 지랄을 하든 흐름을 뭐 어떻게 가든 그냥 놔둬라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이 지금 애매한 부분인 거고,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시젠이 영향을 받았다면 반등을 할 때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기존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 시젠이 영향을 못 받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하락할 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이제는 지수 관련으로 다시 또 한번 이 세력의 의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개인 매수자들이 털려 나가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간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행을 하든 뭐 그렇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맞춰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든 올라타면 다시 매수를 하든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마제니 뭐 특허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안 움직이고 한 10분인가 15분 있다가 움직였어요. 장난치는 거죠. 그걸 보고 혹시나 개인들이 노리고 있을까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을 전혀 안 시키다가 갑자기 빵 하고 올려놓고 상한가 바로 밑 호가에서 그냥 밀었어요. 결국에는 저항대였고, 어떻게 보면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 자리거든요. 얘도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쳐맞고 밀었어요. 그러면서 꽤 많이 밀렸는데, 근데 얘는 뭐 잡주의 성향이 있었고 관리 종목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소마젠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 결국엔 얘는 실제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진 다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고 요 자리, 여기에 대한 자리가 중심값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밑으로 내려앉을 때는 얘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여기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수록 좋다라는 거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12,500원, 이게 13,000원, 요 자리를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14,5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 자리를 뚫어야 또 한번 15,500원대 넘겨야만이 16,000원에서 17,000원을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얘는 이 밑바닥 박스 안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를 찍으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중간감을 한번 넘었었고 이 고점까지는 아직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12,500원, 13,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형성이 잘만 된다면 그래도 뭐 해야 돼?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도 좀 관심권에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관심권에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두 개 다 최근에 올랐고 하락했던 게 모더나 관련으로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파미셀은 렘데시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얘는 밑에서 올라오던 이 장기평선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이렇게 큰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 밑에 있는 박스권에서 이제 위에 있는 박스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두드리는 입장이에요. 계속 두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럼 그 두드리는 입장을 지금 현재
두 번 정도 두드렸고, 그럼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이 눌렸을 때 여기죠. 요 자리 못해도 15,500원에서 15,600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좀 더 밀리더라도 이 15,000원 15,000원을 찍으면 결국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거다. 올라올 거고, 그런 흐름만 나타나주면서 여기를 단단하게 지지의 영역으로 형성만 시켜준다면 한 번은 더 이 2만원대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이 구름대를 이제 만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받을 거냐, 아니면 횡보하다가 한 차례 누르고 또 갈 거냐의 관점인데, 저는 뭐 이 앞쪽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야 이 2만원대의 흐름을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또 허송세월 하겠죠. 근데 얘는 기존에 한번 쭉 올라오고 나서 크게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그냥 많이 버티는 그림이 좀 나왔던 부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좀 많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매물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물을 소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매물을 만든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이제 여기 올라오면 출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관점은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뭐 아직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생각할 필요는 현재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19,0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